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오늘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봄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인 만큼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는 교통난과 인파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가지마다 연분홍 벚꽃들이 화사한 봄 기운을 전합니다. 꽃잎을 터트린 벚나무들은 벌써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꽃도 조금 개화가 됐다 해서 이렇게 꽃구경도 하고 또 밝은 공기도 마시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진해 벚꽃은 평년보다 여들에 이른 지난 21일 개화가 시작돼 다음 주 초 절정이 예상됩니다. 벚꽃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61번째 진해 군항제에는 45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 마스크 없이 봄을 즐기는 축제인 만큼 교통과 안전 대책도 중요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창원과 마산, 진해 방면 주요 진입로 3곳에서 10분 안팎마다 탈 수 있는 셔틀버스 4개 노선이 하루 75차례 운행됩니다. 또 진해 안민터널 입구에서 북원 로터리까지 4.3km 구간은 버스 전용 차로도 운영됩니다. 창원시는 또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해 임시주차장 14,000여 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해군부대에 마련된 주차장 2,500면은 평일 오후 4시 반까지만 쓸 수 있고 셔틀버스와 버스 전용 차로도 주말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평일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거의 관광객들이 주말에 집중이 되어서 주말에 진해구 내에 체증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나마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도 중요해지면서 경찰은 이번 주말 인파 관리 차량도 투입합니다. 진해 군항제는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14개 팀 700여 명이 참여하는 군항기장 페스티벌과 여자천 별빛 축제, 불꽃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7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후보 대부분은 농업과 관광 활성화로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이후 10달 만에 다시 군수를 뽑는 창녕군. 이따른 군수 낙마를 부각하며 변화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후보는 부곡 관광지를 컨벤션 휴양단지로 탈바꿈시키고 파크 골프장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창녕 군수를 역임한 무소속 하종근 후보는 지역사업 싱크탱크로서 창녕 농산관광진흥공사 설립, 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낙동강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34년 공직생활과 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무소속 성낙인 후보는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와 권역별 친환경 파크 골프장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직한 후보가 되겠다고 약속한 무소속 배효문 후보는 자동차를 주제로 한 대규모 오토 테마파크 조성과 부곡면 골프장 확장으로 부곡 관광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전과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는 무소속 박상재 후보는 군청을 이전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창녕군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군수에 도전하는 무소속 하강돈 후보는 285개 모든 마을 정주권 개선을 위한 제2 새마을 사업을 펼치고 행정을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종호 후보는 스마트팜 1억 원 소득 시대, 부곡온천과 화왕산, 우포늪을 연기한 영남권 최고 관광지 조성 청사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창녕군수와 창녕일 도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4일까지, 사전투표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동안, 본선거일은 다음 달 5일입니다. 민선 창녕군수 6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사람은 불과 3명, 5만 2천여 명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깨끗한 군수를 기대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나눠준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오늘 오전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수질 보전의 부담은 경남이 지고 맑은 물 공급 혜택은 부산이 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경남 양산시 법기수원지 일대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전작 자신들이 낙동강물을 먹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8,000여 톤의 물을 부산시 금정구 일대에 공급하는 양산시 법기수원지. 수원지 68만 제곱미터를 포함해 주변 5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으로도 묶여 지난 60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여기는 미나리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고 임야에 유실수 같은 것도 마음대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2중 3중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이 법기수원지를 돌려달라며 나섰습니다. 인근 부산 기장과 정관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5개 마을은 여전히 낙후됐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법기수원지 물을 모두 부산으로 보내고 자신들은 낙동강물을 공급받는다며 불만이 더 큽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형식적 답습이 아닌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양산시가 경남에 포함됐지만 법기수원지는 부산시 소유로 남았습니다. 물 이용에 대한 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진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경상남도를 향해서도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의 세월 동안 부산시를 상대로 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요구에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남과 부산 사이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법기수원지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초 부지사를 단장으로 양산 지역 행정 불일치에 따른 상수원과 법원, 보훈 등 문제 해결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큰 이슈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고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TF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먹는 물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경상남도는 법기수원지 문제가 부산시와 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KBS는 경남이 낳은 문화예술 분야 거장들의 예술혼을 재조명하는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달에 만날 인물은 지리산이 낳은 소설가 이병주입니다. 유려한 필력으로 80여 권 작품을 남긴 이병주의 문학세계를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비극과 사연이 서린 지리산은 44세 이병주를 마침내 소설가로 키워냈습니다. 눈을 남으로 돌리면 산봉우리가 파도처럼 아득히 시야 속에서 물결치고 서쪽과 북쪽으로 고개를 젖히고 쳐다봐야 할 산봉우리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대하소설 지리산은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 직후까지 근현대사의 시련을 유려한 문장으로 추적합니다. 1921년 하동 북천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병주는 20대에 진주와 마산에서 교수를 지낸 뒤 30대에는 부산에서 언론인으로 변신합니다. 언론인 시절 겪은 민주화 운동과 5.16 군사 쿠데타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습니다. 그 당시 편집국장이 이병주 선배이셨고요. 그때 3.15와 4.19를 다룬 국제신문 보도를 보면 거의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2년 7개월 감옥에서 구상했던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면서 44살 늦깎이로 등단합니다. 27년 동안 한 달 평균 원고지 1000여 매를 써내려가며 80편이 넘는 작품을 펴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자 펜 대신 구술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폐암으로 71년생을 마감했습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시고 속기사를 채용해가지고
그것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그런 와중에 갑자기 돌아가죠. 그가 떠난 뒤 고향 북천에는 작은 문학관이 들어섰고 그의 이름을 딴 백일장과 국제문학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건져 올리지 못한 또 역사의 행간에 산일된 우리 민족의 진실이랄까 인간의 진실이랄까 이것을 지리산에서 시작된 이병주의 문학세계는 지금도 지리산 자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중충합니다. 현재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남해안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륙으로는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황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아침보다 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거제와 양산 등 일부 지역으로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탁한 대기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진해 군항제 등 벚꽃 구경 가시는 분들은 대기질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14도 안팎을 나타내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낮고요. 낮 기온은 창원이 17도, 함안과 의령은 18도 등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13에서 14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거창과 함양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는 요란하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하고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물결이 거칠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은 내려가지만 여전히 예년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거제시 야주동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에서 사다리 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다리 차의 작업자 탑승칸이 갑자기 튕겨나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부산시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7개 가운데 4개 노선의 운행이 오는 6월 중단될 것으로 예고되자 김해시가 대체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김해시는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애초 운행 중단 노선에 포함됐던 1004번 노선을 포함해 911번과 912번, 913번을 신설하고 220번 노선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이 지난해 9월 중단했던 인천 베트남 다낭 노선을 오는 26일부터 매일 한 차례 운항하고 김해 베트남 나트랑 노선도 매일 한 차례로 늘려 운항합니다. 또 김해 중국 칭다오 노선을 주 2차례로 늘리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김해 중국 옌지 노선을 주 3차례 운항합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진주시의회 해외 연수에 대한 사용 경비를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